안녕하세요. 한일문화 콘텐츠 워크숍 7주차 4장 CSS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HTML 태그를 배웠죠. HTML은 P 태그도 있고 BR 태그도 있고 UL 태그, OL 태그, 테이블, 그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화면으로 구성하는 것까지 화면만 어떻게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꾸미겠다. 제가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예쁘게 디자인을 입히고 이 부분이 디자인이고 이 콘텐츠 내용은 HTML 태그 안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감 있는 스타일을 좀 입혀보고 싶다라고 나온 것이 요 지금부터의 디자인 태그 부분의 문법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를 갔는데 이 네이버에서 스타일을 샥 뺐어요. 뺐더니 지금과 같이 요런 구조였어요. 여기가 HTML이고요. 여기가 CSS 부분이 되겠습니다. 훨씬 우리가 이게 익숙하고 이게 더 눈에 가독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구조는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스타일을 입혀야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도 직감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 문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요걸로만 지정을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지금과 같이 이런 문법, 노란색의 문법을 넣었더니 배경도 바뀌고 글씨 색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끌어와서 생성해서 이제 문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은 삽입 위치가 있습니다. 무조건 헤드 안에 넣어야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낑겨 넣는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파일을 만들면 이 파일의 확장자 우리가 요 문서의 확장자는 언제나 HTML이죠. HTML 이죠. 그런데 요 확장자는 CSS입니다. 요 파일명은 자기 맘대로 적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HTML 문서 적을 때 우리 맘대로 적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와 헤드 사이 여기에다 스타일을 넣는 겁니다. 이 문서를 넣을 때는 링크를 이용하셔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ML은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가 문서로 되어 있느냐, 요 안에 들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 방식이 있지만 특히 이 두 가지 방식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많이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문서 만들지 말고 요 안에다 넣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태그가 있어야 얘를 핀셋으로 싹 뽑듯이 여기다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p 태그 오직 하나만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 뭐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고 걔를 가리킬 필요도 없어서 야, 그 태그 좀 갖고 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요 p 태그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렇게 좀 길게 넣습니다. 좀 길게 넣고 지금 이렇게 넣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p 태그에 백그라운드를 하나 넣을 건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문법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웹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거니까 여러분 힌트를 얻어가면서 작성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이 부분으로 지정을 합니다. 배경색을 저는 이렇게 무슨 색이죠? 약간 베이지빛 같은 색으로 변경을 하고 리플래시 한번 눌러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제가 하여간 이렇게 합시다. 이 색상을 바꾸고 싶으면 뭐 레드로 바꿔볼까요? 여기 오렌지, 레드는 너무 셀 것 같네요. 자, 오렌지로 바꿨더니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변경합니다.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파이어폭스가 됐던, 익스플로러가 됐던, 크롬이 됐던, 오페라가 됐던 걔네들이 인식하는 또 다양한 그 글꼴이라던가 색상 정보라던가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차이까지 제가 막 테스팅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일 말 잘 듣는 크롬으로 테스팅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자, 그러면 이번에는 딴 거 넣고 싶어. 뭐 넣을까요? 글자색을 바꿔볼까요? 그걸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 엔터 치면 콜론 자동으로 찍어줍니다. 자, 아쿠아색으로 바꿔볼게요. 모든 명령의 끝은 세미콜론입니다. 자, 해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이 되죠. 또 피태그를 또 넣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피태그. 너는 역사적 사명을 알고 뭐 이렇게만 쓸게요. 제가 맨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맨날 이런 예제를 듣습니다. 아니면 애국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면 산토끼 뭐 이런 예제를 듣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피도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똑같죠? 똑같죠? 이게 규칙성을 주는 부분입니다. 야, 피 태그는 무조건 다 이렇게 만들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오, 이게 피 태그구나. 우리가 이제 알았어. 이놈이가 피 태그고 얘는 얘. 또 여기. 다 요거를 가져와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오렌지들. 컬러는 글씨색은 아쿠아.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요런 태그의 구성은 이렇게 두 자를 합칠 때에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보통 우리 프로그래머들은요, 두 단어를 합칠 때 두 번째 단어는 다 대문자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이 규칙을 따르고요. CSS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요거에도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백그라운드만 넣어놓고 쭉 나열해도 돼요. 뭐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는 뭐하고 이렇게 나열해도 되는데 지금은 좀 낯선데 원칙은 알고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어와 비슷하고 여기는 속성이라고 말하고요. 여기는 값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전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A 태그를 한다. href 는 하시고 여기 문서 이중 따옴표 안에다가 문서 넣고 네이버 얘 닫아주면 요 글에 링크가 걸리는 거였죠? 얘를 일컬어서 속성, 여기를 일컬어서 값. CSS는 이것이 속성, 이것이 값. 그 대신 이중 따옴표 없습니다. 자, 규칙은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만 더 가미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를 보시면 웹브라우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면 이걸 다 차지해요. 이 다 차지한다는 부분이 블럭입니다. 나는 딱 요만큼은 차지했으면 좋겠어. 지가 쓴 글씨만큼 차지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딱 맞게가 인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값인데요. 기본적으로 태그들이 p 태그는 다 차지해. 또 뭐 이미지 태그는 너만 딱 맞게 해. 뭐 이렇게 딱 자기 나름대로 기본값을 갖고 있습니다. 태그마다. 그런데 이걸 변경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제가 여기다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요 부분에 여기 블럭. 그 다음 인라인 있잖아요. 인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명령은 세미콜론 안 찍어도 오류는 안 나요.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세미콜론 찍어 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붙어지고, 그죠? 이렇게 자기 크기만큼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이게 인라인입니다. 조금 이따 이걸로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로 오셔서 이 부분을 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선택자. 우리 누구 선택했어요? P 태그 선택했죠. 이게 선택자입니다. 선택자. 이거를 보통 태그 선택자. 또 다른 말로 타입 선택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는 타입 선택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태그 선택자 이렇게 말해도 둘은 같은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태그 선택자라는 이 부분을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와서 중괄호 안에 속성과 콜론, 값, 그 다음에 명령의 끝은 세미콜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끝에 반드시 이걸 적어줘야 그 다음 명령을 넘어가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옐로우로 이렇게 우리 교재는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색감을 이해하실 거예요. 저보다 좀 감각이 더 좋으시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P 태그를 지정하고 이 P 태그를 핀셋으로 꼭 찍어서 야, 얘 좀 갖고 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속성값에 대해서 옐로우로 대응해줘 이렇게 해서 여긴 콜론 세미콜론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H1 태그는 우리가 P 태그를 했죠. 이 P 태그 부분에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보도 2픽셀 여기를 하나하나 다 써줘도 되는데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요 위에다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 H 원태그였죠. 원태그 여기다 this is 헤딩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넣고 다시 한번 보면 이 얘를 핀셋으로 가져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바디에 여기가 바뀌어서 아까 약간 이런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뭔가 태그가 맞지 않는다 라고 나오는 색상 정보예요. 그래서 요런 맞춰주셔야 돼. 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변해 있네요. 그죠? 그럼 이 this is 헤딩 부분에 뭐를 해주겠대요? 걔 핀셋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h1 태그 가져와서 태그 안에다 백그라운드 컬러 요거를 넣고 옐로우 세미콜론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께 그거를 보더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보더에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더 부분에 어떤 색? 나열을 하는 겁니다. 야, 이 픽셀 잡아줘.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선 부분을 솔리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지정 좀 해줘.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H1 태그도 다 차지하고, 그죠? 다 차지하고, 여기 위드스로 잘라도 되고, 통일감 있게 요 크기를 지정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 솔리드 말고도 뭐 다티드 제가 맨날 하는 예제니까 지금 안 외워지고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 다티드 부분 보이시죠? 다티드고 대시드도 있습니다. 대시드 뭐 더블드도 있어요. 자, 이중 따옴표 뭐 그 부분 갔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하고 아까 그 점이 좀 작은 게 다티드 점이 좀 큰 게 대시드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하고 다음